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. 지방의회 부활 30주년,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.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,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. 조례안을 발의한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또 일상 회복이 또 잠시 멈추고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름은 더욱 깊어졌습니다.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조금 이제 낮이나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다시 이제 그 오미크론이라는 게 번지면서 이제 다시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소상공인들은 좀 뭐라 그럴까, 이게 장사가 좀 될만 했는데 갑자기 되다 보니까 맨 처음보다 더 어려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거로 느끼고 물건도 사놓고 예약을 해놓고 다 해놨는데 갑자기 줄다 보니까 이 물건 사놓은 거는 다 처리를 못 하잖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요번에 소상공인 100만 원을 지원을 한다 했는데 100만 원 갖고 턱도 없는 거죠. 소상공인들한테는. 그런 부분들이 좀 또 추가적인 좀만 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이게 시름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해결되긴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지역 상권, 그러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장 큰 고충이라고 할까요? 어떤 어려움들이 좀 많던가요? 제일 먼저 부분은 융자금을 갚는 거죠. 이제 돈을 이제 빌려서 쓰고, 근데 실적으로 장사가 돼야지 융자금을 갚는데 그렇죠. 장사가 안 되니까 네.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.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전엔 대면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비대면으로 가면서 원테스트 시대에 뭐 온라인 쇼핑이나 아니면 뭐 비대면으로 그 배달이나 뭐 이런 분들을 해야 되니까 모든 분들이 전에보다는 이 전자적인 그것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걸 해야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. 네.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자발적으로 좀 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무조건 임대인의 이제 선의에만 기대기에는 좀 실효성의 한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.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나요? 이제 그 경기도 소상공인 연합회에다 그 한번 여러 사항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그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그 자금 부족이고요. 네. 두 번째로 꼽는 건 임대료입니다. 임대료인데 실적으로 이제 착한 임대인 제도를 해가지고 임대인이 그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이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. 네. 왜냐면 그분들도 이 재난 시기에 굉장히 그분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이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불을 지펴서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는 차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. 네, 그래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를 하셨고 예. 이게 본회의로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이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? 이 조례안의 그 발의 취지는 이제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지원해서 네.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과 지역성을 도모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네.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임대인 운동을 개인 의지로 하지 않고 도덕성에만 더 의존하지 않고 공공이 지원을 해가지고 더욱 이거 불을 지펴서 지역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만들었던 거고요. 네. 이에 그 재난 발생 시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내용을 담은 상생 체결을 경기도가 권장을 하고 이에 응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조례가 통과되기까지 좀 쉽지는 않았다고 들었습니다. 그게 아무래도 뭐 예산 문제 때문일까요? 이제 실적으로 보훈위원이 이거를 조례를 준비한 거는 상당히 1년 전에 그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했는데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거 그때는 굉장히 미온하게 대처를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굉장히 급한 사안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같이 협의 후에 이게 그 조례가 이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제 당장 내년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된 거죠? 지금 이제 10억을 지금 예산을 이번에 세웠고요. 네. 통과가 됐고요. 근데 그게 이제 임대인 2,500명한테 40만 원씩 좀 돌아가게끔 할 수 있게끔 좀 해놓은 상황입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개정된 이 조례가 앞으로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?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그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착한 임대인 그 운동은 실적 원동력을 잃기 굉장히 쉽습니다. 그래서 이 공공이 지원을 해서 이게 그 진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끔 사회운동
차원에서 된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이제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갑을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한 미끄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? 실제로 그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과 지속성을 가지는 목적은 실제로 그 본인 의원이 굉장히 그 고민했던 거는 소상공인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생관계와 이제 협력적 관계를 인식하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부분이 많습니다. 그래서 본 의원이 고민한 거는 이 온택트 시대에 그 자영업자들이 그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런 판매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늘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달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이제 어려운 그 이제 그 배달 개인 사업자들과 같이 그 협력을 해서 이제 풀어 나간다 하면은 이 좀 공생관계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. 네. 서민경제에 좀 관심이 많으신 만큼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. 남은 임기 동안 의정 활동 목표라고 할까요?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? 예, 제가 이거 도의원으로서 임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발의한 조례는 경기도 전통시장 및 삼정과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었습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서민의 제가 서민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요. 전통시장과 이제 상점과 골목 상권, 지역경제의 그 모세 혈관이 잘 돌아가야지만 된다라는 걸 굉장히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데 계속 이 전통시장의 손님들이 계속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해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할 겁니다. 그리고 아울러 본 의원은 노동자 출신이에요.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는 전에 2013년도에 전국 최초로 이제 경기도 노사민정 대타협을 제가 이끌어냈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이 노사가 이제 공생할 수 있는 그렇게 그 관계를 만들어 왔었고요. 그래서 노사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노동자가 의리되어서 겪는 노동 문제 해결과 이제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요. 제가 오늘도 학교 안전보건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제가 주재를 하고 왔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 현재 경제노동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거는 이 노동자와 그다음에 자영업자, 소상공인, 그다음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서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확실하게 이분들을 위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.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허원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